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글은요. 바이블로그 운영하시는 김 작가님의 글이죠. 유리천장과 유리벽. 이걸 좀 보면서요. 우리 사회에 보이지 않는 장벽들이 뭐가 있는지 한번 깊이 파고들어 볼까 합니다. 네, 이게 우리의 일상에도 은근히 스며 있을 수 있는 개념들이잖아요. 함께 좀 깊이 파헤쳐 보죠. 맞아요. 유리가 투명해서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단단해서 부딪히면 다치잖아요. 아, 그렇죠. 딱 그런 비유인 거죠. 이 글이 바로 그런 보이지 않는 한계와 단절을 잘 짚어주고 있더라고요. 네. 자, 그럼 이 글이 과연 당신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지 또 어떤 점이 중요한지 한번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좋아요. 뭐부터 시작할까요? 먼저 유리천장부터 가보죠. 이 글에서는요. 개인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특정 사회계층, 특히 부유층으로 올라서기가 어려운 현실, 이걸 상징한다고 설명해요. 네, 그 보이지 않는 손길과 세력이 기득권을 지키면서 위로 올라가는 걸 막는다는 거죠. 흔히 말하는 돈이 돈을 벌고 또 학벌이나 부모 배경 같은 것들이 대물림되는 그런 현상이 점점 심화된다고 지적하고 있어요. 정말 공감돼요. 그리고 흥미로운 건 우리 사회가 이런 계층 구분을 어쩌면 좀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분위기, 그런 것까지 있다는 작가님의 관찰이에요. 맞습니다. 그 신분 상승이라는 말 자체가 너무 자연스럽게 쓰이는 것부터가 글쓴이는 이게 마치 과거 계급 사회를 떠올리게 한다고 보고 있어요. 영화 설국열차 비유도 나오잖아요. 정말 그 앞칸으로 가려면 엄청난 투쟁 없이는 불가능한 그런 현실에 빗댄 거죠. 네, 그렇죠. 계층 이동이라는 게 그만큼 어렵다는 걸 보여주는 비유죠. 글에 보면 구체적인 예시도 있던데요. 비슷한 실력이라도 그 고가의 사교육을 받지 못하면 좋은 대학 가기 어려운 현실 같은 거요. 노력만으로는 넘기 힘든 그런 벽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맞습니다. 작가는 또 성경에서는 재물의 차이와 상관없이 인격은 동등하다고 이야기하지만 우리 사회는 그런 안전장치가 좀 부족하거나 아니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서 결국 인간의 탐욕이 시장경제라는 이름 아래 그냥 용인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좀 비판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작가님이 던지는 질문이 또 생각할 거리를 주더라고요. 왜 우리는 절대적으로 빈곤한 상태가 아닌데도 굳이 남과 비교하면서 불행을 느낄까 하는 거예요? 그 질문 정말 뼈 아팠어요. 왜 우리는 남보다 못하면 불응하고 남들보다 낫다고 느낄 때 비로소 행복하다고 느끼는 것일까? 이 부분이요. 이게 어쩌면 인간 본성의 문제일 수도 있다고 연결짓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모두가 막 상류층으로의 신분 상승만을 갈망하는 사회 분위기를 좀 꼬집고 있죠. 맞아요. 그 걸그룹 뮤직비디오 이야기도 나왔잖아요. 괜찮은 남자인 줄 알았는데 비톡 문자 보고 실망하는데요. 아, 그거요. 네. 결국 좋은 남자, 좋은 배우자의 기준이 경제력으로만 귀결되는 것 같은 세태를 보여서 좀 씁쓸하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죠. 네, 바로 그 지점에서 작가는 마이클 무어의 말을 인용하는데요. 이게 상당히 의미심장합니다. 왜 95%의 사람들이 1%의 부자를 위해 투표하는가? 그 이유가 어쩌면 나도 언젠가는 저렇게 될 수 있다는 그런 막연한 희망 때문이라는 분석이죠. 평등이나 분배, 이런 가치보다는 내가 그 1%가 될지도 모른다는 그 기회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사회 구조는 잘 바뀌지 않는다는 거군요. 그쵸. 행복의 기준 자체가 점점 내가 얼마나 가졌는가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남을 부럽게 만드는가, 이걸로 옮겨가고 있다는 진단인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다음 개념으로 넘어가 볼까요? 유리벽입니다. 이건 또 다른 차원의 문제 같아요. 네. SNS 같은 걸 보면 같은 친구 사이에서도 뭐 먹는 거, 노는 것, 만나는 사람이 달라지면서 그 계층이 드러나고 상대적으로 좀 약자인 사람은 위화감을 느끼게 된다는 거죠. 네, 맞아요. 작가는 이런 현상이 심지어 교회 공동체 안에도 존재한다고 말해요. 돈이 없으면 교회 다니기도 어려워진 시대가 된 것 같다고 하면서요. 이젠 정말 사방이 유리벽, 아니 그냥 담으로 둘러싸여서 옆집에 누가 사는지도 모르는 그런 세상이 되었다고 표현합니다. 글에 나오는 그 부유층 동네 교회 청년 이야기가 참 인상 깊었어요. 네. 그분 이야기죠. 겉으로는 환영받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깊은 소속감을 느끼지 못했고 그나마 컴퓨터 수리 기술 같은 어떤 쓸모가 있었기 때문에 겨우 공동체 내에서 자리를 잡았다고 하잖아요. 와, 주축 멤버가 되어서도 그런 소외감을 느꼈다면 주변부 멤버들은 오죽했을까 하는 그 성찰이 이게 바로 유리벽의 실체구나 싶더라고요. 정확합니다.
서로 보이는 것 같지만 막상 다가가서 손을 잡으려고 하면 보이지 않는 벽에 부딪혀서 아프다는 거죠. 관계의 단절이에요. 그래서 작가는 이런 사람들이 결국 유리성에 갇혀 사는 것 같다고 비유하죠. 네, SNS 같은 손바닥만한 유리 화면으로 세상을 느끼고 겉으로는 화려한 가면만 보여주지만 정작 자기 자신은 작은 충격에도 깨질까 봐 두려워하는 유리 심장을 갖게 된다고요. 이 표현이 참 와닿았어요. 네. 오늘 이렇게 김 작가님의 글을 통해서 유리천장이라는 보이지 않는 상승의 한계, 그리고 유리벽이라는 관계의 단절이 우리 사회에 얼마나 깊숙이 자리하고 있는지 좀 살펴봤는데요. 특히 글 마지막 부분에서는 공동체, 그중에서도 크리스천 공동체를 향한 성체를 촉구하면서 우리가 지어야 할 것은 유리성이 아니라 사랑과 화평의 집이어야 한다고 강조했죠. 맞아요. 글이 마지막에 우리 각자에게 질문을 던지잖아요. 우리는 지금 어떤 짐을 짓고 있는가? 네, 그리고 자기만의 성에서 홀로 울고 있는 이들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메시지를 남깁니다.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들이 지금 당신의 주변, 그리고 당신 자신을 한번 돌아보는 작은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분석에서 또 다른 흥미로운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